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엔 신라젠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기업 자체에 임상이라든가 여러 이 관련된 쪽으로 이슈가 좀 나오면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추석 연휴 이용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죠.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 권고를 받았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뒤숭숭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께서는 이 회사 정말 미래가 있는 건 맞냐, 사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죠. 바이오 기업들 다 사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사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국제 암학회 표지 장식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기겠습니까? 사기까지는 아니고요. 임상 실패하니까 속상하신 건 알겠어요. 거기서 손실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속상하신 건 알겠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나 여러 가지 상황은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사기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HLB나 뭐 헬릭스미스, 뭐 메지온,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쪽은 그래도 성공 확률을 좀 높게 봅니다라고 했는데, 신라젠은 성공 확률 낮게 본다라고 이건 진작부터 말씀드렸었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임상 성공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던가 이런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성공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글로벌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측면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되고 10% 까지니까 10% 이하만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말 그대로 기업에다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지 임상 성공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매번 영상마다 신라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근데 무용성 평가 정도는 이 정도는 좀 통과해서 이제 임상을 마치고 데이터 수집이라도 좀 잘 되기를, 저는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데이터 수집만 잘 돼서 다음 이제 진행 중인 게 이게 지금 가남 이제 넥사바랑 병행 중인 거잖아요. 이게 이 넥사바랑 병행 중인 가남 말고도 지금 다른 임상도 이제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옵티보랑도 가남, 뭐 옵티보도 이제 단독으로는 실패했고 가남 이제 유럽 일상 진행 중이고, 뭐 리부타요랑 해가지고 신장암 쪽에서도 이제 글로벌 상 1비상 뭐 진행 중이고, 이건 뭐 아주 초기라서 한참 남았습니다. 다. 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 중이죠. 저 임핀지랑 같이 뭐 FDA에서 1상, 그리고 이제 여보이랑 같이 유럽에서 1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보면은 글로벌 이제 뭐 면역 항암제 업체 이런 쪽들이랑 같이 병용을 실행하고 있다. 신라젠이 아쉬운 건 그거예요. 단독요법으로 해가지고는 좀 어렵다 보니까 병용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사기가 아닙니다라는 거에 대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이런 거예요. 옵티보, 리부타요, 임핀지, 여보 이런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 신라젠이란 기업이 뭐 글로벌 빅파마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의 중소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조그마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시아에. 그러니까 신라젠이 뭔가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병용요법을. 우리는 선택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를 보고는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려운 거죠. 아직 임리직 정도나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거지. 그것도 뭐 워낙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초기 시장인 거고 활성화되지도 않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면 만약에 두 번째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로 인정을 받는다면 대박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멀었어요. 기술 발전은. 근데 사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항암제 같은 경우는 1세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항암제가 있죠. 이제 화학항암제, 뭐 방사능 치료하고 하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암세포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포들을 이제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똑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 엄청나게 활발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죠. 공격을 받은 거예요. 화학항암제. 그리고 뭐 입안의 세포 같은 경우도 엄청 활발하다 보니까 입맛이 없고 뭐 구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억제를 해야 되니까 1세대가 이렇고 2세대 같은 경우는 표적항암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세포를 표적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유전자에만 반응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표적항암제, 뭐 리보세라니, HLB 리보세라니 같은 경우가 이쪽 계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반응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3세대가 이제 면역항암제인데 보통은 면역관문 억제제를 얘기하는데 항암 바이러스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역세포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치료하는 건데 원래 이 신라젠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원래 바이러스는 암세포를 원래부터 좋아합니다. 근데 재조합을 해가지고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 전문적인 용어는 저보다는 의학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가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죠. 저는 전체적으로 주식을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하시고 전 대신 쉽게 설명해 드리는 과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걸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걸. 그래서 원래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가 원래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위조 신분증 같은 경우를 신분증을 위조한 것 같은 경우 나 암세포 아니야 라고 이제 내밀어 가지고 얘는 정상세포구나라고 인식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이거를 잡아내는 걸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중간 과정을 해서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하게 하는 거고, 항암 바이러스는 아예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세포에 기생하는 거예요. 암세포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꾸 막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확장하려고 하는 세포를 이제 항암 바이러스, 이 우드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여기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세포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암세포에서 그 성분을 뺏어와가지고 이 친구가 다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크기가 있으면은 암세포 요만하고 우리가 침투시킨 바이러스가 이만하게 커져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면은 암세포를 뻥 터트려 버린다. 그래서 터트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잔여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면역 체계를 불러일으키는, 면역세포를 불러일으키는 성분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나머지 뭐 제거하고 자기도 이제 소멸하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가 빨아들일 영양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가 다 먹고 커져갖고 터트리고 면역세포에서 같이 소멸한다라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리직 같은 경우가 지금 활용이 되는데 뭐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성공률은 저는 HLB의 리보세라닙이나 뭐 이런 뭐 바이로메드의 뭐 VM20이나 이런 쪽을 훨씬 더 높게 보고, 뭐 유데나필 메존이죠. 유데나필이나 뭐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이 저는 기대감이 높고 성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넥사바라는 거는 조금 기대감은 낮은데 향후에 뭐 대장 같은 경우도 저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하니까 나중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은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는데 진짜 무용성 평가에서 데이터 수집이라도 좀 했으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을 텐데, 임상 실패하더라도 그 부분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금 주가는 한번 보자고요. 저만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뭐 10,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은 뭐 당장 뭐 매도하기는 어렵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난 1분 1초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은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21선을 올라타는 종목 21선. 자, 그러면은 지금 21선이 어디 있느냐? 12,500원 구간에 있습니다. 위에 요거를 제거하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0, 20 제거하면은 좀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것도 엄청나네. 보시면은 12,500원 구간에 있다. 이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에 현재 12,500원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 줘야 돼. 일단은 12,500원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고 12,500원 적어 드릴게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금 더 밀리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데 일단은 1,000원 위죠. 12,500원 넘어가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요거 안착하면 그 다음에 위쪽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그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냥 밀리면은 좀 뭐 들고 가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이오 쪽에 이제 이슈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번 달에 뭐 헬릭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HLB랑 메지온 같은 경우도 기다리고 있고 하반기에도 그 연말까지 해서 쭉 기다리고 있죠. 내년 초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바이오 쪽에 호재를 불러일으키면은 그래도 좀 다행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당장은 좀 어렵죠. 뭐 압수수색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뭐 많이 언급 드렸었으니까 애초에 그 신연필 전무였죠. 5일 동안 신라현 주식 16만 7,777주를 장내 그냥 매도했다라고 해서 공시 나온 다음에 바로 알려드렸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윤리 쪽에 문제는 되겠죠. 기술력보다는 윤리 쪽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냐 싶고 12,500원 넘어온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럼 주봉을 봐야 돼 이거는. 보시면은 아이고 과거까지 좀 가야겠네.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구간에 하도 뭐 위쪽에 15만원, 15만원까지 가면서 10만원 위쪽에 뭐 전후에서 이렇게 많이 놀았었는데 이 종목은 기존에 12,000원 넘어가서 그 12,000원 위쪽에 있고 12,500원 넘어가면은 한 1차적으로 기존 대응 방법만 보면 18,000원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요. 나온다라고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 분석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18,000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넘어줘야겠죠. 그 22,000원 구간 18,000원에 이어서 22,000원 구간 4,000원 위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26,000원에 좀 의미를 뒀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갭 떨어진 구간 있죠. 갭 떨어진 구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나중에 이건 한참 나중 일일 것 같아요. 빠르게 지금 뭐 만원에서 뭐 2, 3만원까지 뭐 빠르게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옵티보, 리부타이오, 인핀지, 여보이랑 진행 중인 거 말씀드렸듯이 다 1상 1비상 이러잖아요. 한참 남았어요. 1상 다음에 2상 준비해야죠. 준비한 다음에 뭐 신청한 다음에 허가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죠. 뭐 2A상, 2B상 또 나눌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3상 또 준비해야죠. 성공할 경우에요. 3상 준비해야죠. 준비해서 신청하면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고 또 3상 진행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헬릭스미스 쪽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올해 이제 이번에 한번 나오고 VM202 쪽으로 해서 이제 DPN 하나 나오고 그다음 PAD가 내년 상반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3상 진행 중인 게 두 가지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 중이고 하니까 만약 혹시나 하나가 잘 안 돼도 나머지 쪽에서 기대감을 꾸준히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기업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라젠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리보세라닙은 뭐 엄청나고요. 근데 그 신라젠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다 뭐 일상 뭐 이제 막 약물 얼만큼 넣어야 되나 이거 맞추고 있는 구간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 타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속상한 건 당연한 겁니다. 속상하겠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가는 방법. 나는 이거를 1분 1초도 보고 싶지 않다. 요거 뭐 18,000원까지
반등도 잘 안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고 빠르게 옮겨 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반등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반등 구간이고 전체적인 지수가 반등 구간이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계속 밑에서 벅벅벅벅 기어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에 다른 종목 교체하면은 일부라도 회복이 되니까 이거는 미래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면 뭐가 먼저 가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젠을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여기 회복되는 확실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들어가면은 아주 크진 않아도 일부는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신라젠을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바이오 쪽에 호재가 터져서 영향을 받으면은 빠르게 뭐 신라젠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고민할 때마다 항상 제가 대응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절반 매도. 그냥 절반 매도해서 저쪽으로 옮기면은 절반만 들고 있고 옮기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절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저는 비중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매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또 한 4분의 1, 3분의 1 또 매도를 하세요. 두세 번 이렇게 매도하면은 비중이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도 무용성 평가 정도는 통과하지 않겠냐, 데이터 수집 정도만 해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제가 교육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이게 있을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옮기시면 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나머지 90%로 매매하시고 10%는 그냥 들고 가셔도 만약에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제 뭐 또 이슈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저 그 면역관문 억제제랑 진행하는 뭐 그 임상 중에서 이상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꾸준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몇 년 기다리면은 상장 유지만 하면은 조금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임상 3상 정도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 되면은 올라는 가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신라젠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2발행 사실 이거 믿고 하신 분들도 많죠. 아유, 저 정도 자금 조달을 해줬으면은 뭔가 기업에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자금을 저렇게 빌려주지 않았겠느냐 사채로. 12발행이나 유상증자, 유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우려감은. 상장 폐지만 안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또 이슈 나오고 하면 또 반등은 나올 텐데 12발행 유상증자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은 어쨌든 임상 3상 통과해가지고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임상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12와 유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신라젠은.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번씩 조정받는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헬릭스미스나 뭐 HLB나 뭐 메지오는 뭐 지금 뭐 거의 잠정적으로 뭐 성공 상태니까 이건 높다고 보고 헬릭스미스는 그냥 저 혼자 높게 보는 거지 아직 모르는 거고 통증 프리 환자들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은 넘는다라고 하니까 뭐 기대감을 좀 가져 보는 거고 HLB 같은 경우도 진양건 회장이 이제 뭐 내부적으로 FDA 승인 어렵다고 한다 생각한다라고 해서 뭐 신청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사전 미팅 신청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가능성이 뭐 있다 없다 이거를 뭐 따지기보다는 없다고 했었는데 불씨를 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임상 지원해서 몇몇 국가에 임상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신청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본인들이 뭐 내부 평가가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평가를 기자회견에서 말한 거죠. 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그러니까 그게 기업 자체에서 HAB가 이거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기업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이 주식의 가격만 생각하고 수익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 기업의 신뢰성은 진양건 회장은 아직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서 음모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이제 뭐 치료제들이 잘 돼가지고 K바이오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신라젠도 거기서는 이제 호재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신라젠은.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하기 싫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나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련 없이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교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나는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조금 보유하시고 너무 큰 비중을 갖고 있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분의 1, 뭐 3분의 1, 뭐 그것도 안 되면은 10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루에 한 주씩이라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옮겨 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100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10주를 매도하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위에는 18,000원 4,0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000원 22,000원 26,000원 이런 식으로 4,000원 단위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18,000원이라도 가고 나서 봐야지. 18,000원은 커녕 12,500원이라도 올라타고 봐야겠죠. 우선은. 그래서 뭐 대응은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잘하더라도 손실이 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 그렇게 진작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답변을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보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으니까 따로 뭐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 이제 유료회원분들한테는 질문 들어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세요. 무료회원분들은 못 보세요. 그 유료회원분들만 보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무료회원분들 중에도 간혹 이제 저쪽 뭐 플러스 친구라던가 해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기는 보지만 답변을 뭐 저희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잘 참고해가지고 좀 냉정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들고 가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종목들 반등 나오는데 그거 그냥 지켜볼 수 있겠는지 아니면은 그걸 지켜보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뭐 18,000원까지라도 반등이 나오는 거를 나는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부분이라도 좀 정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올려드리는 게 편하지 않아요. 신라젠은. 그래서 제가 제일 난이도 높은 원래 바이오 쪽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계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앞이 안 보여요. 이쪽은 앞이 안 보여요. 저뿐만 아니라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뭐 임상을 예측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앞이 딱 보여가지고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테스트 잘 안 하시겠죠. 여기다 투자를 잘 안 하시겠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값은 수집이 되잖아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임상 디자인을 통해서 어찌됐건 이게 성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돈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이득이 되시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인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희망이 되는 치료제가 기왕이면 우리나라 치료제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낮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요건 10% 기껏해야 10% 이하.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투자를 좀 하고 싶은 기업이니까 20-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30%를 넘길 수는 없고 그래도 제가 아무리 좋게 평가하고 그래도 실패 나오면은 말짱 꽝인 거잖아요. 그럼 손실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뭐 HLB나 뭐 그 메조온 같은 경우도 한 10에서 20%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뭐 비중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는 몰빵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너무 대박을 노리시는 거잖아요. 잘 되면은 뭐 날아갈 테니까 대박이 나는 게 맞는데 안 될 경우에는 힘든 구간을 거치셔야 되는 거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몰빵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특히 바이오 쪽에는 차라리 삼성전자에다가 50%를 넣어서 이렇게 몰빵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는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다 그렇게 큰 비중을 넣겠다 칭찬해 드리는데 바이오 종목은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좋게 말씀드리기는. 왜냐면 언제든지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았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뭐 있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잔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뭐 AACR 뭐 그에서 이제 미국 암흑해죠. 2019 올해 표지 장식하고 했잖아요. 뭐 맥도날드 교수 나와서 발표하고 간에 뭐 전이까지 한 신장암 환자한테 팩사백투 했더니 뭐 8개월 시점에도 완전 반응을 뭐 관찰했다. 5년 반이 지난 시점에도 뭐 유지된다. 뭐 이런 막 얘기하면서 희망을 살리고 있었는데 이게 간암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장암이나 대장암 쪽에 좀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옵디보랑 같이 손잡았으니까 그래도 글로벌 면역 항암제 중에서 뭐 거의 탑을 다투죠. 키트룰다랑 뭐 옵디보 뭐 탑을 다투고 뭐 여보이도 뭐 좋고 리부타이어도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랑 이제 같이 병용 임상을 하면서 작은 문제만 잘 해결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계속 말씀드린 게 바이로메드, HLB, 메지온 뭐 이런 거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좀 빠를 수 있고 신라제는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좀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느린 게 아니라 이게 뭐 처참하게 되긴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선택하세요. 비중이 크신 분은 저는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고 비중이 10% 안쪽이다. 그분들은 그냥 뭐 버텨보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교훈 얻었다 생각하시고 주식시장은 그래요. 끝까지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 뭐 이기는 싸움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손실 본 거를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니까 추격 매수하게 되고 원칙을 어기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 제1원칙 뭐 돈 잃지 마라 뭐 제1원칙을 잘 지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잘 지켜가지고 하시면은 돈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큰 손실을 봤다고 해도 작은 돈으로라도 조금씩 복구해서 나가면은 언젠간 또 다시 본전이 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본전에 또 수익이 나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주식은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재테크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값이 쌓이고 여러분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를 조금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뭐 저희랑 같이 교육을 받고 이제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여기에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잘 지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번 한가위 추석 때 가족분들이랑 잘 지내시면서 기분 푸시고 이 부분은 꾸준하게 천천히 회복해 나간다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기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멘탈 케어 쪽에다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비중을 멘탈 케어 쪽으로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뭐 말씀드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으셔서 뭐 개인 투자분들이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자금이 원래부터 여유가 있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거는 자금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손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멘탈 케어를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앞으로 꾸준히 회복해서 다시 원금 회복하고 수익 전환하고 결국에는 성공 투자가 되시는 길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걱정된다. 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벤트 참여해서 신청하시면은 제가 많이 뭐
뭐 큰 도움이 된다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렇게 장담은 못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신청하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 본문 보면은 맨 위에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써 있죠. 그래서 요거 링크 클릭하고 설문지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최대한 도와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건 상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너무 마음 무겁게 갖지 말고 꾸준히 회복한다라는 생각으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